안녕하십니까? 가톨릭의대 여의도 성모병원 순환기내과 조은주입니다. 오늘 동영상을 보시기 전에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 부탁드립니다. 이번 시간에는 고혈압은 왜 생기는지, 또 젊은 사람에게도 고혈압이 생기는지, 어떤 음식이 고혈압에 좋고 어떤 음식은 고혈압에 나쁜지, 이런 것들에 대해서 좀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사실은 고혈압의 90%는 원인이 없습니다. 보통은 부모님 중에 한 분이 고혈압이면 자손들의 40%에서 50% 정도는 고혈압이 생기고, 양쪽 부모가 고혈압이다. 거의 90%의 자손이 고혈압이 생깁니다. 그게 유전적인 체질 때문인 거예요? 아니면 식습관이나 이런 게 비슷할 수밖에 없으니까 환경 때문인가요? 두 가지 다인데 그래도 유전적인 요소가 굉장히 큽니다. 그렇다면 젊은 사람도 고혈압에 걸릴 수 있겠네요? 네, 맞습니다. 우리나라의 20대에서 30대 고혈압 빈도는 한 30% 미만을 좀 차지하고 있습니다. 20, 30대 여성보다 남성의 고혈압의 빈도가 조금 높은 것을 알 수 있습니다. 남성 호르몬이 분비되기 시작하는 사춘기부터 고혈압의 위험성이 점점 증가하고, 여성에 있어서는 에스트로겐이라는 여성 호르몬이 고혈압으로부터 여성의 혈관을 보호해주는 그런 작용을 합니다. 잉태를 할 수 있는 가임기 여성에는 심뇌혈관 질환이 오지 않도록 여성 호르몬이 분비되는 동안에는 고혈압이 생기지 않지만, 폐경기에 가까워지면 유전을 따라서 고혈압이 생기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하지만 내가 폐경이 되지 않은 젊은 여성인데 고혈압이 있다고 하면 원인이 있는 2차성 고혈압 검사를 반드시 받아봐야 됩니다. 남성에 있어서도 고혈압이 젊은 연령부터 생기는 경우는 요즘에 우리가 배달 음식이 많아지면서 굉장히 짜게 먹고 비만한 환자들이 늘어나면서 고혈압이 발생하게 됩니다. 그래서 어차피 유전 따라 체질 따라서 고혈압이 생길 수 있지만, 비만 그리고 더 짜게 먹고 고혈압이 생길 수 있는 요인들이 생활 습관으로 더해지게 되면 더 빨리 고혈압이 발생하는 사태가 오기 때문에 되도록이면 배달 음식을 멀리하고 운동을 하고 음주와 흡연을 줄이고 몸무게가 더 늘지 않도록 조심하면서 건강한 생활 습관을 유지하시는 것이 중요합니다. 폐경기에 오는 고혈압을 미리 예방을 할 수 있는 그런 것도 있나요? 예를 들어 비만하거나 임신성 고혈압이 있었거나 작은 군종이 있거나 난소에 또 물혹이 있거나 앞으로 추후 고혈압이 생길 수 있는 여러 가지 위험 요소가 알려진 것들이 있습니다. 하지만 혈압이 없는데 혈압약을 먹거나 하지는 않거든요. 고혈압이 생길 수 있는 위험 요소가 있다면 가정혈압을 계속 측정해서 고혈압 전 단계에 접어들었는지, 수축기 130에서 139 사이에 들었는지를 면밀히 보면서 건강한 습관을 유지하는 것이 중요하고, 고혈압 1기에 접어들었다 하면 이제 좀 더 가열차게 생활습관 개선을 하는 것이 중요하고, 그렇게 해서 3개월 했는데 안 된다, 이제 선생님이 약을 먹자고 하실 겁니다. 설명하시는 거 들어보니까 여성 호르몬이라는 것 자체가 고혈압 유병률을 낮춰주는 그런 게 있는 것 같은데, 예를 들면 석류, 농축액을 먹는다든지 캔베리, 여자한테 좋다고 막 닮아서 영양제를 먹는다든지 이런 것도 혹시 예방하는 데 도움이 되나요? 내가 잘 몰라서 그러는데 그런 걸 먹으면 여성 호르몬이 올라간다는 데이터가 있나요? 그러니까 그런 건 있어. 여성 호르몬이 그렇게 좋다면 우리가 폐경됐을 때 여성 호르몬을 주자, 그런 논문도 있기는 한데 여성 호르몬 자체가 고혈압을 발생시키기도 하거든요. 그래서 아직 그거에 대한 정확한 데이터는 없어요. 다만 여성 호르몬이 완전히 떨어지기 전에 폐경기가 올락말락한 여성에서 미리 여성 호르몬 약제를 좀 주면 조금 여성 호르몬이 떨어짐에 따라서 오는 여러 가지 폐경기 증상은 좋아질 수 있겠지만, 그것 때문에 고혈압이 생길 것이 방지되느냐 라는 것에 대해서는 아직도 논쟁거리가 있는 거죠. 뿐만 아니라 어떤 여성도 10년 이상 지속적으로 여성 호르몬 약제를 먹으면 그거에 따른 다른 합병증도 생기거든요. 그래서 폐경 오기 전후에 10년 정도 먹는 것은 괜찮지만, 그 이후에도 계속 먹는 것에 대해서는 암의 위험 요소가 될 수도 있고, 그것 때문에 오히려 혈압이 오를 수도 있고 다른 혈전증 등의 합병증이 생길 수 있기 때문에 혈압을 방지하는 데 중점을 두기보다는 조기에 고혈압 전 단계부터 인지하고 혈압이 생겼을 때 빨리 혈압약을 먹기 시작하는 게 더 중요합니다. 고혈압에 좋은 음식과 피해야 할 음식이 있나요? 한마디로 말해서 될 수 있는 한 붉은 육고기나 버터, 정제된 곡물, 예를 들어서 막 흰쌀, 빵, 파스타, 감자, 아주 다디단 음료, 과자, 염분이 많은 음식들, 이런 것은 좀 줄이고 되도록이면 유제품, 칼슘이 좀 포함된 음식들, 견과류, 씨 종류, 그다음에 콩, 두부, 생선, 달걀, 이런 걸 먹는 것이 중요하고, 지방을 드셔도 예를 들어 기름 같은 경우에는 올리브, 카놀라, 옥수수나 대두, 해바라기, 땅콩류 같은 이런 식물성 기름을 드시는 것이 좋고, 곡류도 전곡류, 현미나 통밀 파스타나
사과나 귀리 이런 것들을 드시는 것이 도움이 됩니다. 뿐만 아니라 염분기가 조금 적은 것을 드시는 것이 좋습니다. 보통 우리가 권장되는 하루 염분량은 소금 6g 미만을 드시도록 권장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나라는 사발면 한 그릇만 먹어도 벌써 하루 권장량을 넘어서거든요. 외식을 하실 때도 나트륨량이 많은 것은 예를 들어서 부대찌개나 짬뽕이나 해장국이나 김치찌개, 된장찌개, 칼국수 같은 이런 종류이고, 되도록이면 회덮밥이나 곰탕이나 김밥, 떡, 돈가스, 수육, 나트륨이 좀 낮기 때문에 이런 것들로 하루에 3끼를 드시는 것이 염분을 좀 적게 합니다. 전곡류, 식물성 기름, 달걀, 두부 이런 것들을 우리가 대쉬 다이어트라고 하는데, 대쉬 다이어트 더하기 염분이 낮은 이런 음식들을 같이 하면 혈압약 하나 정도는 줄일 수 있는 효과가 있습니다. 그러면 담배랑 음주는 혈압에 어떤 영향을 미치나요? 니코틴이라는 성분은 우리 몸의 교감신경을 활성화시킵니다. 지난 동영상에서도 말씀드렸지만 교감신경은 우리 몸에 고혈압을 일으키는 굉장히 중요한 기전 중에 하나거든요. 제가 담배를 피시는 분들에게 담배를 피면 뭐가 좋냐고 여쭤봤더니 굉장히 긴장하고 있을 때 담배를 피면 약간 몽롱해지면서 그 긴장에서 벗어날 수 있다고 하시더라고요. 그럴 때 담배를 안 피면 어떻게 되느냐 했더니 굉장히 흥분이 되고 더 긴장되고 참을 수가 없다, 이렇게 말씀을 하시는데, 사실은 담배에 니코틴이라는 성분이 교감신경을 더 활성화시키고 심장에서 중요 장기로 혈액을 운반하는 동맥의 내막을 굉장히 손상시키는 그런 역할을 하기 때문에 담배에 의한 니코틴에 의한 혈관 내막 손상, 니코틴에 의한 교감신경 활성화. 그래서 지금 이 그래프에서 보시다시피 담배를 피게 되면 5분 이내에 수축기 혈압이 25까지 치솟습니다. 그러다가 약간 떨어져서 담배를 한 대를 딱 피면 15분 동안 혈압이 약 15에서 25 정도 올라가게 됩니다. 한 대만 피는 게 아니죠. 예를 들어 하루에 한 갑 정도 핀다 하면 매 갑마다 15분씩 혈압이 이렇게 올라 있기 때문에 굉장히 긴 시간 동안 혈압이 오른 채로 유지가 되는 것입니다. 담배는 간접 흡연에 의한 상대방에게도 혈압을 올리고 긴장을 주고 폐암에 대한 또 중요한 위험 요소가 되기 때문에 담배는 단 한 대도 안 되고 무조건 끊어야 됩니다. 제가 보통 이제 연세가 많이 드신 어르신들에게 담배를 끊으십시오 하면, 내가 지금 다 살았는데 이 즐거움마저 뺏어가면 무슨 재미로 사느냐, 담배를 못 펴서 오는 스트레스 때문에 혈압이 더 오를 것 같다 라고 말씀을 하시는 분들도 있는데, 담배를 끊은 지 12시간 정도 되면 혈중의 산소량과 일산화탄소량이 정상화되고 3일 정도 지나면 그때서야 이제 체내 니코틴이 대부분 손실되고 1년이 지나면 심근경색과 뇌졸중 위험이 절반으로 감소합니다. 그런데 내가 한 번이라도 이제 담배를 꾸준히 피워왔던 흡연자다 하면 완전히 비흡연자와 동일하게 심뇌혈관 질환의 위험성이 없어지려면 15년이 걸립니다. 그러니까 담배는 하루라도 빨리 완전히 끊는 것이 유리합니다. 그리고 완전히 술을 먹으면 안 된다라고 말할 수는 없겠습니다. 사실 심장병 중에 술을 먹으면 안 되는 질환들은 술을 먹으면 부정맥이 발생한다든지 하는 경우인데, 고혈압 환자도 술을 딱 먹으면 즉시는 혈관이 확장되면서 혈압이 쭉 떨어집니다. 고혈압 약을 먹는 분들은 혈압이 떨어지면서 좀 어칠할 수가 있고요. 반동으로 그 다음날 아침이 되면 혈압이 치솟습니다. 혈압의 변동성이 너무 커지면서 심하게는 뇌출혈이 다음날 올 수도 있습니다. 아주 간혹 가다가는. 그렇기 때문에 혈압이 잘 조절되든 조절이 안 되든 술을 드실 때는 혈압의 변동성이 굉장히 크다라는 것을 염두에 두셔야 됩니다. 고혈압 환자에서 허용하고 있는 하루 알코올 기준은 약 30g입니다. 그래서 맥주를 따지면 한 병, 와인 한 잔, 정종은 한 잔, 위스키도 한두 잔, 소주는 약 한 반 병 정도인데, 여기서 말하는 잔이라는 거는 자기한테 맞는 잔으로 한두 잔 정도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혈압이 높으신 분들은 또 운동하기 꺼려 하시거든요. 혹시나 잘못될까봐. 그렇다면 혈압이 높으신 분들은 어떤 운동이 적절할까요? 일단은 혈압을 빨리 정상화시키는 것이 중요합니다. 혈압이 2기, 3기 높은 상태에서는 어떤 운동을 해도 좀 위험할 수가 있습니다. 운동이라는 것은 초반기에는 교감신경을 활성화시켜서 심장도 막 두근두근하게 할 수 있습니다. 그렇지만
계속 운동이 진행되면서 거기에 맞춰서 반작용으로 교감신경이 활성화되면서 안정상태에 이르게 되는 것이거든요. 내가 일단 혈압이 조절 잘 됐다 하면 가장 적절한 심박수는 220에서 나이를 뺀 것, 최대 운동 심박수인데 여기에 한 60에서 80% 정도 되는 심박수를 유지하는 운동, 달리기든 실내 자전거든 뭐 뛰기든 그런 운동이 중요합니다. 그래서 내가 예를 들어 60세다 하면 220에서 60을 빼고 거기에 60에서 80%면 심박수가 한 96에서 128회 분당 이렇게 유지되는 적절한 운동을 적어도 하루에 1시간 정도, 일주일에서 5에서 7일 정도 이렇게 하시는 것이 상당히 혈압에는 도움이 됩니다. 그래서 이렇게 꾸준히 운동을 하시면 평소에 내가 혈압을 3알 먹고 있다 하면 2알 정도로 줄일 수 있고 2알을 먹는다 그럼 1알 정도로 줄일 수가 있습니다. 고혈압 환자들이 커피를 줄여야 하나요? 이런 질문은 보통 이제 커피를 좋아하시는 분들이 합니다. 그래서 내가 커피만 마시면 잠이 안 오고 두근두근하고 흥분이 된다. 그런 분들은 다 제외하고 커피를 마셔야 너무 행복한 분들을 위해서는 사실 우리가 보통 마시는 커피 한 하루 3-4잔은 괜찮습니다. 아침에 한 번, 점심에 한 번, 또 오후에 한 번 커피 마시는 거는 고혈압에 큰 영향을 미치지 않기 때문에 자연스럽게 드시고 싶은 대로 드시되 나의 진짜 평균된 혈압을 알고 싶다 하실 때는 커피 마신 후 30분 이내에는 혈압을 측정하지 않을 것 이것만 염두에 두시면 내가 좋아하는 커피를 즐기는 데는 큰 문제는 없습니다. 기온도 혈압에 영향을 미치나요? 네, 우리나라처럼 사시사철이 굉장히 뚜렷한 이런 상황에서는 특히 추운 겨울과 더운 여름은 굉장히 중요합니다. 더운 여름만 되면 응급실에 환자들이 막 실려옵니다. 혈압이 너무 많이 떨어져서 실려오곤 하는데 그럴 때 자세히 우리 환자분의 얘기를 들어보면 뙤약볕 아래에서 너무 오래 계셨던 거예요. 뙤약볕 아래에서 2시간 정도 막 산매에 빠져서 밭 일을 하다가 갑자기 허리를 들고 일어날 때 핑 돌면서 어지러우면서 쓰러지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뙤약볕에 그렇게 일을 하시게 되면 엄청난 양의 땀을 흘리거든요. 약으로 평소 혈압 유지가 잘 됐던 분은 흘린 땀의 양만큼 혈압이 떨어지게 됩니다. 날씨가 굉장히 더운 날이다 하면 땀을 줄줄줄줄 흘리지 않아도 무조건 물을 수시로 드셔주는 것이 굉장히 중요하고 직사광선 아래에서 오랜 시간 수분 섭취 없이 이렇게 갑자기 일어나시는 그런 행동들은 굉장히 조심해 주셔야 되고 그런 때는 새벽 그리고 밤중에 야외 활동을 하셔도 하시는 것이 굉장히 좋고 무조건 여름에는 이온 음료 그리고 적절한 과일과 수분을 섭취할 수 있는 음식을 섭취하시는 것을 굉장히 권유드립니다. 또 극히 추운 겨울에는 막 혈관이 수축을 합니다. 마스크 없이 예를 들어 찬바람을 갑자기 들이쉬게 되면 기관지로 찬바람이 샥 들어오면서 또 혈관이 확 수축되면서 혈압이 확 올라가는 수가 있거든요. 되도록이면 추운 겨울에 바깥 외출을 하실 때는 꼭 혈압약을 드시고 몸을 따뜻하게 하시고 마스크를 착용하시고 외출을 하시는 게 좋습니다. 추운 겨울에는 혈압이 너무 오르는 게 문제고 더운 여름에는 혈압이 극도로 떨어지는 게 문제다. 이렇게 알고 계시면 되고 특히 더운 여름에는 이뇨제를 복용하시는 분은 땀을 흘리는 것과 같이 더해져서 우리 몸이 상당한 탈수가 이루어지게 되고 특히 고령층의 연세가 많으신 분들에서는 탈수가 되면서 콩팥까지 같이 망가지는 경우가 많고 덩달아서 칼륨이라는 수치가 올라가게 되고 그때 마침 같이 드시고 있는 고혈압 약제 중에 또 칼륨이 올라갈 수 있는 그런 약제를 드시고 있는 경우에는 칼륨 수치 때문에 또 막 맥박이 늘어지는 그런 경우가 있기 때문에 무조건 땀을 흘리지 않도록 조심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환절기 때 갑자기 이제 돌아가시는 경우는 어떤 경우가 있냐면 우리가 여름 내내 계속 에어컨을 틀고 주무시거나 선선해지면 따로 난방을 하지 않고 주무시게 되는데 해가 뜨기 전이 가장 춥거든요. 해가 뜨기 바로 직전 새벽에 갑자기 날이 추워지는 경우에 평소에는 괜찮다가 계절이 바뀌게 되면 굉장히 기온이 떨어지면서 갑자기 교감신경 활성화되고 주무시고 있다가 해가 뜰 무렵에 갑자기 혈압이 치솟는 겁니다. 그걸 모닝서지라고 하는데 갑자기 심근경색이나 뇌경색이 오면서 새벽에 심뇌혈관 질환의 사건이 발생하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되도록이면 항상 몸을 따뜻하게 하고 주무시는 것이 중요하고 근데 잘 때는 내가 혈압을 측정할 수 없거든요. 잘 때나 동터올 때 그때 막 깨어났을 때 혈압을 알고 싶으시면 24시간 혈압 측정을 해야 합니다. 요즘은 링 타입의 24시간 혈압계도 있고 또 정식으로 커프로 재는 24시간 혈압계도 있고 이래서 나의 혈압 패턴이 새벽에 오르는 혈압 패턴인지 하루 중에 혈압의 어떤 변동이 적절한 범위 내에 있는지를 평가하는 것이 또 중요합니다.